안녕하세요. 자원교육 과학강사 구보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1학기 기말고사 신무중학교 2학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신무중 내신 범위는 2단원과 4단원이었습니다. 2단원은 전기와 자기 파트 중 전기 파트만 나왔고요. 4단원 식물과 에너지는 전 단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2단원에서 아무래도 자기 파트가 빠졌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험 범위가 적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신 대비를 했을 때 신무중 친구들에게 평소보다 내신 범위가 좁으니 좀 어렵게 나올 거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이번 기말고사는 좀 평소보다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나 2단원이 좀 더 까다롭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문제에 동시에 여러 개념을 묻는다거나 좀 다른 문제집에서 볼 수 없었던 좀 어려웠던 유형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 4단원은 최근 기출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제되었던 32문항의 문제 중에서 각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단원에서는 총 15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전기와 전류, 전압, 저항 파트에서 거의 비슷한 문항수로 출제되었습니다. 4단원은 총 17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총 3개의 소단원 중 광합성에서 유독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꼈던 대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2번 문제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기출되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전교회로도를 보고 오매 법칙을 이용해 계산을 하거나 직렬이나 병렬회로의 특징을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회로도 그림은 사실 신무중 기상교과서나 시중 문제집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회로도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문제를 보았을 때 당황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잘 살펴보면 전 병렬 회로와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1초에 90도씩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초 후라고 가정했을 때 저항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병렬 회로와 관련된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면 1초 후에 왼쪽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전압계로 측정했더니 다음 그림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단자 중 15V와 연결을 했으므로 눈금지에서 15V를 찾고 바늘과 만나는 숫자를 보면 7.5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병렬 회로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병렬 회로의 특징은 저항을 몇 개를 연결하든 같은 전압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7.5V임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4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스위치를 닫은 후 3초가 되었을 때 왼쪽 저항의 전류를 측정했더니 1A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오른쪽 저항의 경우 단면적이 왼쪽 저항보다 2배가 더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더 단면적이 넓으므로 저항이 더 작게 걸립니다. 그럼 왼쪽이 만약에 2R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저항이 R이 되겠죠? 그러면 저항과 전류는 다시 반비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왼쪽 전류가 지금 1A가 흐른다고 하면 오른쪽은 2A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1번부터 선지를 살펴보면 이 회로의 두 금속 저항은 직렬이다. 아니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오른쪽 저항의 경우 흐르는 전류가 항상 1보다 작다. 아니죠. 1보다 크죠. 정확하게는 2A의 전류가 흐릅니다. 3번 오른쪽 저항을 제거하면 회로 전체 저항은 커진다. 자, 병렬 연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항을 추가로 연결을 하면 전체 저항은 감소하고 전체 전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저항을 제거하면 전체 저항은 증가하게 되겠죠. 커지게 되겠죠. 그럼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 오른쪽 저항을 제거하면 건전지의 전압은 줄어든다. 병렬은 저항을 몇 개를 연결하든 전압은 동일합니다. 전압은 일정하죠. 5번 오른쪽 저항을 제거하면 전구에 켜진 불꽃은 더 밝아진다. 아니죠. 병렬 연결일 때 전구는 밝기는 변함이 없죠.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단원 전기 파트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특히 전기회로도와 관련된 문제를 보았을 때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랑 대비를 했을 때 다양한 유형의 전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과 다뤘던 문제를 살펴보면 이렇게 전압기의 눈금을 보고 각각 전압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해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회로도 문제를 보고 각각 얼마의 저항이 흐르는지 또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각각 계산하는 문제도 풀어봤고 이렇게 스위치를 열거나 닫았을 때 회로도의 특징 그리고 특히 병렬일 때 이렇게 전구를 추가 연결했을 때 밝기의 변화 등을 저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4단원 식물과 에너지에서 나온 파트로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잠깐 헷갈렸었던 선지를 보면 기억입니다. 광합성에는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빛 에너지가 광합성에서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광합성 결과 어떤 기포가 모이는데 이 기포에서 불씨를 갖다 대면 불씨가 다시 타오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연성의 성질을 가진 산소고 광합성 결과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선지가 맞지만 이 실험과 관련이 없으므로 기억은 틀렸다라고 골랐어야 됐고요. 니은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한다. 네, 맞죠. 디귿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생성된다. 이 말 자체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니은 2번을 골랐어야 합니다. 17번과 관련된 문제는 저와 내신 대비해서 충분히 다뤘던 문제였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험을 하는 그림도 같이 다뤘고 거의 똑같은 그림이죠.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나온 문제도 저랑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번과 2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길어서 학생들이 너무 길다 이렇게 느끼는 문제예요. 보면 이렇게 문제 설명도 너무 길고 그림도 나오고 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미리미리 좀 긴 선지를 다뤄본 학생들이 조금 덜 어렵게 느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한 것을 문제집에서 다뤘고요. 또 이렇게 실제로 긴 문제를 저와 같이 다뤄보았습니다.
그럼 다원 내신 대비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원교육에서는 학교별로 담당 강사가 내신을 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맞는 특화된 수업 설명과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학교 출판사 외에도 다양한 출판사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쪽지시험, 단원별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기출 테스트 등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있고 모든 수업 내용이나 숙제, 테스트 내용은 학부모님께 문자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수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수업 시간 외에도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따로 실력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원 내신 수업은 총 5회차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회차와 3회차 수업에서는 단원, 개념 설명, 그리고 쪽지 시험 보고 있고 숙제는 매시간 80에서 100문제 정도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지 시험 점수가 미달인 친구들은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부족한 개념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4회차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단원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고 단원별 테스트, 학교 기출문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회차 수업은 직보라고 해서 시험 바로 전날에 같이 모여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빈칸 넣기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파이널 테스트, 그리고 우리 학교 외에도 다른 목동 지역의 학교 기출문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기출 설명과 테스트 반복을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우리 학교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출판사 문제도 풀고 또 우리 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풀므로써 다양한 문제를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목중학교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